자, 한국은 여기까지 이제 끝냅시다. 벌써 한국은 오늘 간단하게 했는데 이렇게 저 시간이 많이 갔지? 제가 말재주가 되게 없네. 근데 미국 경제를 잠깐 좀 정리를 할게요. 이제 결론부터 하게 되면은 지금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놓친 것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연준의 인내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월가에서는 계속해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압박이 들어오고 있어. 무슨 압박이요? 빨리 금리 내려라 이거죠. 금리 인하 기조로 바꾸라 이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붐 버스트, 과열됐다가 붕괴되는, 거품 붕괴되는 이런 사이클 들어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걸 이해한 데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2022년 상황, 긴축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출발은 뭐랬습니까요? 비경제적인 공급 충격에 따른 인플레이션이었잖아요. 비경제적인 공급 충격. 비경제적인 공급 충격은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했었죠. 하나는 뭐였습니까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일어난 공급망 교란 파괴, 공급망 문제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거기에 플러스가 돼가지고 된 여기 인플레이션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거는 경제적인 충격이 아니잖아요. 비경제적인 충격이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져버린 거죠. 코로나 팬데믹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한테 더 이상 우리를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의 그 재앙으로부터 이제는 거의 일상으로 그 이전 상황으로 다시 우리가 복귀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사실 지금 이제는 전 세계의 시야에서 멀어져 가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경제적 공급 충격이 사라진 거야. 사라졌으면은 이걸로 인해서 생긴 문제들도 경제적인 문제들도 거의 사라져가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예? 사라져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단지 뭐냐면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그 경제적인 붕괴 상황 속에서 경제 생태계가 붕괴되면서 돈을 엄청 공급을 했죠. 그 유동성, 과잉 유동성이 여전하다. 유동성의 과잉이 여전한 상태에 지금 있다. 그래서 이 과잉 유동성은 시시탄탄 그러니까 먹잇감을 노리는 돈들인 거예요. 예? 돈들인 거야. 이걸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걸 가능하면 흡수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월가하고 연준이 줄다리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연준이 여기 끌려가게 되면은 새로운 붐하고 그다음에 이 붐 이후에 뒤따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거품 붕괴 이거를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는 건데요. 자, 그걸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지표를 통해서 볼게요. 자, 코로나 팬데믹이 딱 터지고 나서 이게 지금 있잖아요. 그 실업률 저겁니다. 실업률이요. 미국의 실업률이요. 그냥 급증을 하잖아요. 그냥 수직으로 올라가잖아요. 수직으로. 금융위기 때도 이렇게 안 올라갔습니다.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가져요. 시간이 가면서. 이건 그냥 갑자기 올라갔다가 또 그다음에 갑자기 확 꺾이죠. 코로나 팬데믹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중단할 수 없다 해가지고 하면서 이게 갑자기 그러면서 쫙 이 복구가 돼버리죠. 그래서 지금은 이미 그러니까 2022년 정도부터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 상태로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말에 미국의 사업장 고용 지표가 굉장히 약간 서프라이즈하게 하는 게 나왔잖아요. 30만 명대에 그러니까 일자리 증가가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노동시장은 그러니까 완전히 복귀가 돼버린 거예요. 복귀가 팬데믹 이전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인플레이션율 한번 봐보세요. 인플레이션율이 2021년 그러니까 봄부터 그러니까 치솟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공급망 교란이죠. 경제 활동은 그러니까 다시 복귀하는데 이 공급망이 아직 그러니까 이 뒷받침이 안 되면서 이 수요 공급에 갭이 생기면서 쫙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저 정점까지 올라갔을 상태 속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죠. 그러니까 이게 정점이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지속이 되어지죠. 그러다가 이제 공급망 교란하고 전쟁 문제가 좀 이제 약해지면서 그다음에 이제 이 금리도 좀 올리면서 이게 쭉 떨어지기 시작하죠. 근데 여전히 뭐냐면은 아직까지도 그러니까는 2%대까지 내려왔지만은 3%가 밑에까지 내려왔지만은 여전히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유동성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유동성 문제 뒤에서 좀 보여드리겠지만요.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는 사실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하락하고 있잖아요. 빠르게요. 여기에 가장 큰 요인이 뭐냐? 비경제적 공급 충격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공급망 교란이라든가 전쟁 요인들이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그것이 만든 인플레이션 요인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실은요. 긴축 요인보다도. 그게 더 크게 연 거죠. 한번 봐보세요. 긴축 기간 동안에도 시장의 통화량이 거의 뭐 안 줄어들고 있잖아요. 최근에 오히려 다시 늘고 있잖아요. 통화량이요. 예? 금리를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7월 달에 마지막 이제 그러니까 그때 5.5%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가고 앉았잖아요. 시중의 돈들은 그러니까는 여전히 그러니까는 과잉 상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데도 불구하고 이건 뭐냐면요. 서비스 인플레이션입니다. 시중에 풀린 돈들이 영향을 서비스 분야에 이제 영향을 미치면서부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더디게 그러니까 우리가 잡히기 시작한 건데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전반적인 인플레이션보다도 더디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더디게 둔화되고 있어. 그걸 같이 섞어서 보여준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파란색은 뭐냐면 근원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 증가율이고요. 예? 일반 전체 그러니까요. 주황색은 뭐냐면은 서비스 인플레 증가율이에요. 서비스 인플레 증가율이요. 둘 다 이제 근원인데 예? 이 에너지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요. 근데 보게 되면은 시차가 일단 보게 되면 서비스 인플레율이 뒤늦게 이제 그러니까는 이게 더 오랫동안 지속됐었죠. 뒤늦게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서비스 인플레에 제가 불이 붙었다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해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긴축에 이제 가속도가 붙게 됐다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서비스 인플레율도 작년 봄부터 꺾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꺾이기 시작하는데 일반 물가보다는 더디게 꺾이고 있습니다. 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그러니까 5%대가 되고 있으니까 서비스 인플레율은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높은 수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전에 그러니까 2% 밑에 있던 것이 5%대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는요. 그런 점에서 뭐냐면 여전히 그러니까 긴축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뭐냐면 돈이 굉장히 많이 풀린 게 서비스 인플레율을 아직 그러니까는 인플레율을 통제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긴축을 그러니까는 지금 중단하거나 지금 후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후퇴할 수 없는 건데 근데 이거 봐보세요. 둔화 속도가 일반 물가보다도 늦습니다. 격차가 보게 되면 6월 달에는 한 1.9%포인트 정도 차이 있었는데 8월 달에는 2.2%포인트 지난 12월 달에는 그러니까 2.4%포인트로 더 커졌잖아요. 지금 뭐냐면 서비스 인플레율이 더디게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디게. 그럼 서비스 인플레율을 잡으려면 강한 긴축이 필요한 거예요. 일반 물가는 뭐냐면 이 비경제적 공급 충격이 사라지면서 이게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두 가지 요인이 있었던 거잖아요. 첫 번째 요인은 그러니까 비경제적인 공급 충격이 인플레를 처음에 이렇게 밀어 올렸다면은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그다음에 뒤늦게 이제 서비스 분야로 인플레가 불이 번지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서비스 인플레율은 결국은 뭡니까요?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해야 돼. 소비를 안 해야면 잡힐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지금 보게 되면 서비스 인플레율이 잡히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소비가 둔화되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뭐냐면은 잘못하면 올해 연말에는 디플레 국면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게 바로 그겁니다. 예? 사람들이 소비가 엄청나게 억압받고 있거든요. 소비가. 예? 소비가 줄어든 상황 속에서 서비스 요금 인상도 이건 힘을 발휘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아직도 서비스 인플레율이 강하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긴축이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도 그러니까는 지금 시장에서 자꾸만 압력이 들어오고 3월 달에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로 이거 전환하라는 이런 건데 그거 택도 없는 소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보인 이유가 그런 기대하지 말아라. 아직 갈 길이 꽤 남았다.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6월 달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 연기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서비스 인플레율이 이 둔화가 굉장히 더디다. 서비스 인플레율이 더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의 요인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었는데 비경제적인 요인도 있고 경제적인 요인도 있었는데 이 비경제적인 요인은 사라졌지만은 거의 사라졌지만은 경제적인 요인이 여전히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굉장히 남아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긴축을 서둘러 긴축해서 전환할 수가 없잖아요. 완화로. 자, 그거고요. 자, 이게 현금성 통화가 언제든지 현금할 수 있는 통화가 이게 18조 달러 이상이나 지금 있습니다. 엄청난 돈이죠. 팬데믹 이후에 이게 쫙 증가한 거 봐보세요. 증가했다가 별로 안 줄어들었잖아요. 별로 안 줄어들었잖아. 기껏해야 한 2조 달러 정도 줄어들었잖아요. 2조 달러요. 긴축하고 난 이후에 한 2조 달러뿐이 안 줄어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돈들이 그러니까는 이게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근데 또 하나는 뭡니까? MMF라는 게 있죠. MMF도 거의 그러니까 언제든지 현금할 수 있는 돈들이 된 거잖아요. M1에 속하지는 않지만은, 예? 현금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 이것도 보게 되면 작년 그러니까는 이 3월 달부터 급증을 하고 있어요.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2월 달에 5.3조 달러 정도였었는데 3월 달부터 그러니까 한 4천억 달러씩 증가를 하더라고요. 4천억 달러씩. 그래서 지금 현재 6조 4천억 달러까지 왔습니다. 5조 달러 남은 지가 얼마 전인 것 같은데 6조 4천억 달러까지 갔어요. 작년 12월 달에요. MMF가. 이것도 언제든지 현금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돈들이 지금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시장의 방향성을 시장이 어느 쪽으로 갈 건지를 빨리 알고 싶은 거야. 예?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연준의 포지션이죠. 연준이 그러니까 빨리 그러니까는 이 방향성을 이 방향 턴하는 것을 말해달라. 그러면 이 돈들이 엄청나게 움직일 겁니다. 빠르게 움직일 거예요. 예? 근데 지금 현재는 예측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대기하고 있는 돈들이 이렇게 그냥 지금 이게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들이 언제든지 그러니까 사고를 칠 수도 있고 뜨거운 그러니까 과열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러다가 거품 붕괴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는 조심스럽게 연준이 그러니까는 이 엄청나게 풀린 돈하고 그러니까는 힘겨루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이 돈을 관리를 하는 것이 이 돈을 결국 연준이 풀었으니까. 월가는 뭐냐면은 빨리 방향성을 빨리 정하라 이거예요. 방향을 정하라 이거예요. 방향 정하라는 거 결국 뭡니까? 완화로 빨리 방향을 틀라 이거예요. 그러면 밀고 들어가겠다 이거죠. 예? 이거 봐보세요. 화폐 유통 속도도 돈이 도는 것도 보게 되면 완전히 회복이 안 됐잖아요. 회복이 안 됐어. 예? 그러니까 실물 경제로 그러니까 돌아가는 것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아직 완전하게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니까는 3% 근처까지 지금 인플레가 이렇게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 이거 봐보세요. 소비하고 투자인데, 실질 소비하고 실질 투자인데, 노란색이 그러니까 소비고요. 이 녹색이 투자인데, 최근에 오히려 다시 살아나고 있잖아요.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는, 긴축에서 완화로 가게 돼버리면은, 잘못 그러니까 이제 기름에다, 불에다가 기름 붓는 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봐보세요. 그다음에 급여. 미국 노동자의 급여가 이게 노란색인데 급여도 최근에 이렇게 다시 올라가고 앉았잖아요. 실질 급여가. 예? 다 이게 실질값입니다. 인플레를 고려한. 급여가 올라가니까 소비도 올라가고 투자가 올라가는 순환고리가 미국은 그러니까 내수가 굉장히 큰 경제니까는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이 잘못 포지션을 정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불이 붙을 수가 있죠. 불이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냐면은 경기가 좋으니까는 4분기도 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예상한 것보다도 세수도 많이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채 발행 물량도 시장에서 우리가 흔히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발행량이 급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안정되어 있는데 국채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게 되게 뭡니까? 경기가 굉장히 좋아. 고용이 굉장히 좋게 나와. 그러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왜 그랬습니까? 연준이 금리를 빨리 내리지 못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그래서 시중에 풀린 유동성하고 이게 힘겨루기가 지금 힘겨루기인데 여기서 그러니까 까딱 잘못하면 연준이 잘못 판단해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뭐냐면은 연준이 완화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는 신호가 그러니까 확실하게 잡히기 전에는 연준이 그러니까 함부로 방향을 전환했다가는 잘못하면 불이 붙을 수가 있다. 이런 상황으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연준도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미국 경제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가 빠르게 완화로 가기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녹록치가 않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확실한 거죠. 불확실한 거예요. 적어도 뭐냐면 주요 경제 지표들이 완화로 그러니까 방향을 전환하라는 게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미국은 그냥 일본 지금 이제 상업용 부동산을 문제가 그런데 그건 작년 봄부터 계속 나왔던 문제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문제는요. 그리고 뭐냐면은 폐업하는 이 그 기업자의 숫자의 증가 이런 거는요. 미국 경제에서는 그렇게 큰 변수가 아닙니다. 큰 변수가 아니야. 왜 그러냐면은 그게 오히려 뭐냐면 그동안의 좀비 기업들을 정리하는 하나의 기회로 미국은 그렇게 시장 원리에 맡기거든요. 우리나라는 그거 하게 되면 그냥 돈 풀어서 돈 지원하고 앉아있고 그러지만요. 그래서 경제를 좀비로 만들죠. 이제 그런 점에서 미국 경제는 지금 한국 경제하고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지금 그러니까 그런데 미국 경제는 오히려 지금 그러니까 이 풀린 돈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 문제가 결국은 하나의 향후 특히 특히 금융시장의 성격을 금융시장의 이 모양을 결정짓는 하나의 주요한 변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 실물 경제 지표들은 그러니까 지금 긴축을 철회하고 완화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조건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다.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 그리고 서비스 인플레율이 여전히 그러니까 아직도 그러니까는 이 둔화 속도가 전체 물가보다도 그러니까 둔화 속도가 느리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연준이 그러니까는 빠르게 그러니까는 긴축을 철회하는 쪽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3월 달에는 그러니까 기대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3월 달이 봤자 지금 다음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떤 얘기고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연준의 회의는 5월 달에 열리는데 5월 달에 열리거든요. 5월 달, 6월 달에 열리는데 4월 달은 없고요. 그러면 이제 이제 그러니까 뭐 1분기 성장률이라든가 1분기에 이제 그러니까 경제 지표들을 보고서는 이제 그러니까 판단하겠다는 거죠. 그 이후의 문제는요. 자, 이 정도로 간단하게 미국 경제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딱 이제 2시간, 벌써 그래도 2시간이 지났네요. 이런 정리하고요.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시간이 많이 안 남았다. 우리가 치료해야 될 시간이 이렇게 많이 안 남았다. 안 남았는데,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 서로가 그러니까 좀 제가 제발 좀 그 경제 지표들을 객관적인 지표들을 좀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기를 좀 여러분들 부탁을 드려요.